네, 안녕하세요. 더블어스 왕입니다. 오랜만에 모의고사 문제풀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신있게 잘 풀어보셨습니까? 내가 항상 얘기하죠. 자신감 있게 하라고. 쭈뼛쭈뼛 될 거면 그냥 아예 하지 마세요. 아시겠죠? 과감하게 즐겨야 돼. 잘하든 못하든 막 질러야 된다고. 아시겠죠? 굉장히 중요한 자세입니다. 뻔뻔하게 즐기셔야 됩니다. 자, 지문 읽기 보셨습니까? 지문 읽기, 뭐 크게 어려운 단어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자, 어떻게 시작합니까? Welcome. 환영하는 느낌으로 읽어줘야 됩니다. 지금 공항에 온 손님한테 하는 메시지잖아요. 근데 이걸 그냥 스님이 소정 읽듯이 그냥 Welcome to the LA International Airport. 안 됩니다. 우리는 로봇가 아니잖아요. 실제 말하듯이 진짜 고객에게 말하듯이 생동감 있게 친절하게 읽어줘야 됩니다. Welcome, welcome 이렇게 읽어주셔야 된다고. 그러니까 고함을 치르는 게 아니라 굉장히 유쾌하게 읽어줬을 때 그게 굉장히 고득점을 이끌어냅니다. 크게 내뱉으면서 자신감 있는 척하는 이 연습을 좀 평소에 하셔야 된다는 거죠. 자, 환영합니다. Welcome to the LA International Airport. International 네 강세가 있고. 자, 뭐 크게 뭐 어려운 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 질문 속에서 Your check-in process will take 15 to 20. 여러분 숫자 읽으실 때 15, 10의 강세가 있으면 그래서 15 to 20 minutes 이렇게 복수일 때 정확하게 읽어주셔야 됩니다. In order to speed up the process, order. 알바는 장문하죠. order. 예, 이런 것들. 우리에게 좀 굉장히 힘든 발음입니다. 알바는 혀치고 뺑 주셔야 돼요. In order to speed up the process, please don't forget your identification. identification. 뭐 신분증이란 뜻이죠, 그죠? 그리고 boarding pass 준비해 주세요. Also, please make sure your luggage is. 이거. 정말 우리 많이 틀리는 발음 중에 하나입니다. 이거 다 레이블이라고 읽습니다. 레이블이 아니고 아니 이거 다 라벨이라고 읽어요. 라벨이 아니고 레이블입니다. 레이블. 야, 이거 틀리지 마세요. 이거 되게 잘 나온 단어입니다. 예, 뭐 크게 뭐 어려울 만한 단어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일단 차분하게 정확하게 읽어주시는 게 중요하고, 자, 매번 강조해드립니다만 한국어에 없는 발음들, R 발음, 뭐 F 발음, V 발음 이런 것들 있잖아요. 또 뭐가 있습니까? 뭐 TH 발음 이런 것들에 신경 써야 되기 때문에 속도를 내지 말고 정확하게 읽어주는 게 중요하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플러스 여기 발음과 정확함과 동시에 영어는 굉장히 나대는 언어라고 했죠. 여러분들이 뭔가 유쾌한 감정까지 좀 실어준다고 한다면 굉장히 유창한 영어처럼 들리게 돼요. 그래서 완벽하지 않고 뭐 버벅거림이 있다 하더라도요, 이렇게 해주려고 노력을 해야 돼. 이걸 처음부터 끝까지 읽었다고 해서 만족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아시겠죠? 두 번째 질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Attention, 주목하세요. Fly Skies bus passengers. Fly Sky 버스 승객분들 주목하세요. 왜냐하면 in a few minutes, 몇 분 뒤에 우리는 will make a quick stop. 잠깐 쉴 겁니다. At the Eastport Resting Plaza에서 잠깐 쉴 거고요. 거기에서 you will find restaurants, 식당하고 커피숍하고 convenience store. convenience 굉장히 잘 나온 단어. 위에 강조가 있습니다. 아래 밑으로 깨무셔야 돼요. convenience. 여러분들 잘 해주셔야 돼요. 우리가 편의점에도 잠시 먹을 건데요. Because staying on schedule is very important. 스케줄을 잘 따라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we request, 우리는 요구합니다. 당신들에게 return to the bus within 20 minutes. 20분 안에는 꼭 버스에 좀 돌아오세요. 네? 좀 오세요. 핫도그 감자튀김 좀 그만 사고 빨리빨리 오시라고. 갑자기 먹고 싶은데, 휴게소 가고 싶은데. 오케이, thank you. 감사합니다 for choosing Fly Skies bus service. 우리 버스 서비스를 이용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 버스 관계자가 승객들에게 하는 메시지네요. 보세요, 모든 질문 내용들이 다 이렇게 고객이나 청중들에게 하는 메시지이기 때문에 우리 고객한테 짜증내면서 되게 투박하게 얘기하진 않잖아요. 친절하게 얘기해 줘야 되는 거죠. 그렇게 친절한 척을 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점수가 되게 잘 나옵니다. 그래서 이걸 처음부터 끝까지 웬만큼 읽을 줄 아시는 분들은 거기서 만족하지 마시고 조금 더 연기하세요. 조금 더 잘하는 척 하세요. 예, 그게 되게 중요합니다. 오케이, 뭐 넘어가죠. 뭐 크게 어려운 단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자, 사전명사 한번 보도록 하죠, 여러분. 사전명사 잘 하셨어요?
네, 이게 컴퓨터를 다루는 모습 굉장히 많이 나온다고 했었습니다. 그죠?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자, 일단은 타이핑을 치는 모습 굉장히 잘 나온다고 했어요. 제가 어떻게 표현하려고 했었습니까? 타이핑 on the keyboard라고 했죠. 이렇게 타자 치고 있는 모습 굉장히 잘 나와요. 근데 만약에 이렇게 표현을 못하겠으면 또 다른 방식으로 좀 융통성을 부리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뭐 컴퓨터를 하고 있다. 이렇게 using a computer 이렇게라도 얘기해 줄 수 있으면 굉장히 좋죠. 보니까 3명의 학생들인 것 같고요. 뭐 학생이라고 해볼까요? 그러면 3 students are using a computer 이렇게라도 가질 수 있으면 굉장히 좋고, 아니면 컴퓨터로 뭔가를 하고 있잖아요. 뭔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셔도 돼. They are doing something with a computer. 그래서 컴퓨터와 함께 뭔가를 하고 있습니다. 뭘 하는지는 정확히 알 수는 없잖아요.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해주시면 돼요. 아시겠죠? 근데 타이핑 on the keyboard 이런 식으로 구체적인 행동을 얘기해 줄 수 있다면 굉장히 좋죠. 타이핑 on the keyboard 이렇게 얘기해 주시고, 자, 일단 사진 묘사할 때 처음에 장소 언급하라고 했잖아요. This photo was taken 뭐 수업 같은데, 그죠? 그러면 in the class 라고 하셔도 되고, 학교라고 해도 되고, in school, 아니면 모르겠으면 indoors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사람들 좀 언급해 주라고 했었죠. What I can see is some people in this picture. 이 사진에 몇몇의 사람이 있네요. 이렇게 언급을 해주고 집중 묘사를 가져야 된다는 거죠. 네, 일단 아까 언급했듯이 뭐 3명의 여학생들이, 3명의 학생들이 3 students are typing on the keyboard. 컴퓨터로 타이핑을 치고 있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고, 아니면 뭐 컴퓨터 다루는 법을 배우고 있습니다. 뭐 어떻게 해볼까요? They are 배우고 있습니다. Learning. 그렇죠. How to use computer. 그렇죠. 컴퓨터를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를 배우고 있는 중입니다. 이 정도는 충분히 좀 납득이 가는 표현일 수 있겠죠. 그죠? 딱 봐도 어떤 수업 같은 느낌이 드니까. 뭐 여러 가지, 스피킹은 여러 가지 표현 방법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납득이 안 되거나 크게 벗어나지만 않으면 다 좋은 답변으로 취급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 선생님 같아 보이는 사람이 젊은 여성분이신데 뭐 학생들의 컴퓨터 작업을 뭐 도와주고 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어떻게 컴퓨터를 사용하는지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뭐 이렇게 해줄 수도 있겠죠. 이렇게 해보자. 학생들을 그냥 돌보고 있다라고 해볼까요? 어떻게 표현해볼까? 돌보고 있다. 뭐 이런 거 쓰면 되죠. Taking care of. 이렇게. 그래서 한 여자가, 선생님처럼 보이는 한 여자가 is taking care of her students working with the computer. 그래서 컴퓨터로 어떤 작업을 하고 있는 학생들을 이렇게 돌봐주고 있습니다. 봐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해줄 수도 있는 것이겠죠. 이 여자를 그냥 woman이라고 바로 가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선생님처럼 보이니까 teacher 이라고 가셔도 되고, instructor라고 표현하셔도 되고, 예, 이렇게 가시면 돼. 그리고 뭔가 좀 특별한 애들 있으면 얘기해 주세요. 예를 들어서 사진 앞쪽에 보면 어떤 학생, 한 여학생이 어때요? 안경을 쓰고 있죠? 이렇게 뭔가 특별한 모습과 어떤 특별한 표현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따로 언급을 해주면 좋아요. 그럼 사진 앞쪽에 내가 뭐라고 하라고 했어요? In the foreground라고 했었죠. In the foreground. 그죠? 기억나십니까? In the foreground, a student is wearing glasses. 이렇게 또 표현할 수도 있겠고. 그래서 인물들한테서 제가 최대 한 4개 정도만 뽑아주라고 했었죠. 그리고 사물 같은 것들 이렇게 언급해주라고 했었죠. 그죠? 그리고 나서 뭐, 저라고 이것도 했을 것 같아요. 컴퓨터가 이렇게 일렬로 나란히 놓여져 있다. 이렇게 놓여져 있는 모습이 일렬로 잘 나온다고 했었죠. 제가 뭐 수거 기억하라고 했나요? Be placed, 그죠? In a row. 기억하라고 했었죠? 그래서 some computers are placed. 아이고, 이 C가 빠졌네. are placed in a row on the table. 이런 식으로 컴퓨터들이 일렬로 쫙 진열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사물까지 건드려주면 굉장히 좋겠죠. 그리고 저 뒤쪽에 보니까 잘 보이진 않는데 뒤에 보면 어떤 무슨 뭐 플라스틱 박스 같은 게 이렇게 쌓여져 있잖아요. 이런 것들 그냥 정확한 명칭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플라스틱 박스라고 하면 돼요. Some plastic boxes are, 이번 쌓여져 있는 거 내가 뭐라고 했어? stacked up. 네, 요거 꼭 기억하라고 했었죠. 쌓여져 있는 거 되게 잘 나온다고 했었죠. 그래서 so I can see some plastic boxes stacked up in the background. 이렇게 또 표현할 수도 있고, in the background 이렇게 위치를 얘기해주면 굉장히 좋습니다. 예, 일단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 일단 사물도 아니고 어떤 장소의 개념도 아니고 인물 묘사예요. 그 인물에서도 행동을 꼭 얘기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그러니까 옷차림 같은 것들은 내가 할 말이 없을 때 해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파란색 유니폼을 입고 있다, 뭐 반팔티를 입고 있다 이런 것들은 정말 할 말이 없을 때 대체용으로 쓰셔야지 옷차림 이런 것들이 메인이 돼서는 안 돼요. 아시겠죠? 제가 항상 당부드리는 부분들입니다. 30초밖에 안 돼요, 스피킹 시간이.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것들을 묘사할 수는 없고요. 큼지막한 것들만 잘 말씀해 주셔도 사진보다 충분히 접수합니다. 오케이, 필요한 거 보죠. 자, 이렇게 어떤 그룹으로 모여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뭐 대화 나누는 모습 이런 것들은 너무나 많이 잘 나옵니다. 자, 보시면 일단 장소 어디 같아요? 학교 같지 않습니까? 뭐 도서관이라고 해도 되고, 도서관에서 그렇게 얘기할 수가 없죠, 그죠? 그냥 학교라고 합시다. 그리고 what I can see is many people 이렇게 전체적으로 던져주시면 굉장히 좋다고 했었죠. 그리고 나서 집중 묘사를 할 때는 눈에 잘 보이는 애들 언급을 해주셔야 돼. 사진 앞쪽에 이 3명의 학생들이 보이잖아요. 얘네들을 언급을 해주면서 집중 묘사를 해줘야 된다는 거죠. 저 뒤에 있는 잘 보이지도 않는 애들 묘사하려고 하지 마시고 잘 보이는 사람을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in the foreground 이렇게 위치 얘기 중 좋다고 했었죠. 3명의 사람이 학생들이 테이블에 앉아 있습니다. 테이블에 앉아 있다라는 거 제가 꼭 기억하라고 했었죠. sitting on the table이 아니고 at the table입니다. 전치사 at을 쓰면 아시겠죠? on 쓰시면 안 돼요. 3명의 사람이 테이블에 앉아 있고 서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딱 봤을 때 이 왼쪽에 있는 여자애가 뭔가를 말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지 않나요? 그죠? 그러면 사진 왼쪽 편에는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On the left of the picture, a woman is talking. A woman is talking about something. 자, talking about something은 어떤 사진이 나와도 다 쓸 수 있는 그런 어떤 만능의 행동이라고 했었죠. 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어떤 사진이 나와도 다 쓸 수 있는 좋은 표현이니까 기억을 해주시고, 그리고 꼭 뭔가 말하는 친구가 있으면 이렇게 손으로 제스처를 취하는 모습 되게 잘 나와요. 제스처를 취하다 제가 전에도 언급을 했었는데 제스처를 취하다는 제스처입니다. 이게 동사예요. 그래서 he is gesturing 이렇게 표현, 여자니까 she is gesturing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왼쪽에 있는 여자가 제스처를 취하면서 말하고 있다. On the left of the picture, a woman is talking about something and she is gesturing 이렇게 할 수 있겠지. and 붙여서 가면 돼요. 그리고 나머지 두 학생은 나머지 사람들은 이런 거 어떻게 하고 있어 내가 the others 그렇죠. 요 나머지 사람들은 많이 쓰게 될 거라고 했었죠. 그녀의 말을 듣고 있다라고 한번 해봅시다. 어떻게 하면 돼요? The others are listening to her 하면 돼요. 그녀를 듣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뭔가를 듣는 행위 listening, listen to까지 기억하셔야 돼요. 예, 이것도 굉장히 많이 쓰게 될 표현이라고 했었죠. 너무나 전형적으로 많이 나오는 그런 사진 묘사의 패턴이에요. 뭔가 누군가가 말하고 있고 그걸 어떤 나머지 사람들이 듣고 있는 모습, 너무나 전형적으로 많이 나오는 모습이기 때문에 꼭 기억을 해주세요. 근데 여러분 막 이런 거 하지 마. 오른쪽에 있는 남자는 백인이고 옆에 있는 남자는 흑인입니다. 이렇게 인종 얘기하지 마! 얘기하지 마세요. 그런 것 좀 아시겠죠? 그런 건 별로 정서에 메리트 없고 그런 거 얘기해봤자 뭐 득이 될 게 없습니다. 아시겠죠? 그냥 행동 중심으로 얘기를 해주고 만약에 행동을 묘사할 게 없다라고 한다면 그때 옷차림 같은 거 얘기해주세요. 여러분 이 옷차림 내가 꼭 기억하라고 했었잖아요. 이렇게 소매가 말아 올려져 있는 옷차림 되게 잘 나온다고 했었죠. 이런 옷차림은 굉장히 메리트가 있는 표현이에요. 어떻게 한다고 했었죠? 소매가 뭐야? 그의 소매가 his sleeves라고 표현하죠. or 제가 이렇게 표현하라고 했었죠. rolled up. 소매가 걷어올려져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하라고 제가 항상 수업 시간에도 강조를 드리는데요.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들도 이거 꼭 기억해 주세요. 시험 작업 아무나 못해. 됐어요. 이렇게 메인 인물들한테서 한 4개 정도 뽑아주시고 또 뒷배경이나 사물 같은 거 좀 언급을 해주시면 돼요. 글쎄요. 뭐 특별히 얘기할 사물 뭐가 있을까? 일단은 사진 뒤쪽에 in the background some students are sitting at the table and studying. 테이블에 앉아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전체적으로 또 얘기 좀 좋고. 그리고 저 뒤쪽에 보니까 여기 왼쪽 편에 뒤에 이렇게 어떤 벽보 같은 거, 어떤 포스터 같은 거 막 이렇게 붙여져 있네요. 이런 거 어떻게 표현하면 될까? 그냥 모르겠으면 언급만 해. There I can see many
뭐 이런 거 뭐 노티스라고 표현하기도 해요. 노티스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이게 벽보 뭐 이런 뜻이에요. 뭐 공지글 같은 거 있잖아. 아니면 뭐 뭐라고 하면 될까? 뭐 posters 이렇게 표현하시면 돼. 만약에 뭐 포스터라고 얘기했다라고 한다면 there are many posters 뭐 on the wall 해도 되고 a lot of posters are hanging on the wall 해도 되고 아니면 attached to the wall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죠. 네, 이거 알고 계세요? be attached to 어디에 붙어 있다 이런 뜻이거든요. 벽에 많은 벽지들이 붙어 있습니다. 뭐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요. 사물을 그냥 언급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너무 사물에 집착하지 마시고 일단 중요한 것보다 인물들의 행위를 얘기해 줄 수 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요소다라는 것을 꼭 기억해 주세요. 아시겠죠? 네, 넘어갑니다. 자, 5, 6, 7 한번 볼게요. 자, 이런 문구가 딱 뜨는 순간 주제어 빨리 파악해 주라고 했었죠. 피크닉이 뭡니까? 학교에서 가는 피크닉이 아닙니다. 엄마가 싸준 김밥 싸주고 학교에서 가는 건 피크닉이 아니고 이 영어에서 얘기하는 피크닉은 그냥 나들이 가는 거야. 집에서 그냥 샌드위치나 도시락 싸가지고 그냥 놀러 가는 거예요. 여러분 뭐 공원에 뭐 한강 공원에 뭐 치킨 하나 사들고 가잖아요, 그죠? 그런 개념이 피크닉입니다. 아시겠죠? 자, 문제가 뺨 떴어. 해석이 빨리 되셔야 되고 본능적으로 의문사 빨리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누구야? 네. 요즘 이렇게 2개씩 물어본다고 했었죠. 자, partaking. 예, 이게 어딘가를 참여하다, 뭐 간다 이런 뜻인데, 그러니까 너는 얼마나 자주 나들이 가냐 이거야. 그 나들이를 얘는 지금 short trip이라고 표현하고 있네요. 그렇죠? 짧은 여행인 거죠. 어떻게 보면 내가 전형적으로 있는 곳이 아닌 다른 곳으로 가기 때문에 이것도 하나의 트립이죠. 어디를 주로 가니? 그럼 어떻게 문장 만드실래? 나는 주로 나들이를 갑니다. 그럼 이렇게 문장 만들면 되잖아요. I partake in picnics. 이렇게 주어 동사. 이걸 맞춰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었고 얼마나 자주 가니? 뭐 한 달에 한 번 해봅시다. Once a month 하면 되잖아요. 그죠? I partake in picnics once a month. 이렇게. 그리고 주로 어디 가니? I go. 일단 주어 동사. 자, 어딜 가는지 얘기해 줘야지. I go to 뭐 어디라고 해볼까요? I go to the park. 어떤 이제 특정한 장소를 얘기할 때는 그냥 the 붙여요. I go to the park for my short trip.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5, 6, 7 문제 풀 때 가장 많이 해야 될 건 뭐냐면 문제가 딱 뜨고 나서 그 문제를 통해서 내가 답변하는 그 문장을 만들어내는 연습을 많이 하셔야 돼요. 결국 주어 동사 목적어를 맞춰서 얘기할 수 있는 게 가장 키포인트거든요. 이거는 방법이 없어요. 문제를 많이 풀어보셔야 됩니다. 문제가 갑자기 확 뜨고 빨리 얘기해야 되기 때문에 여유 있게 풀 수가 없거든요. 네, 이런 식으로 말씀해 주시면 돼요. 됐나요? 네, 다음 문제 한번 보죠. 다음 문제. At what time of day do you prefer to go on a picnic? Why? 이렇게 15초짜리 문제에 이유 물어볼 때가 있다니까. 그러면 15초가 이렇게 길지 않기 때문에 한두 마디 정도 간단하게 해주셔야 되는데, 자, 일단은 해석은 되셨죠? 하루 중 몇 시에 너는 주로 피크닉을 가는 걸, 나들이를 가는 걸 선호하니? 이건 뭐 답이 너무 광범위하게 될 수가 있겠죠. 나는 아침에 간다, 나는 오후에 간다, 나는 밤에 간다, 여러 가지 답변이 될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이유를 얘기할 때 명확하게 얘기를 해줘야 돼. 예를 들어서 나는 밤에 주로 나들이를 갑니다. 왜냐하면 난 밤이 너무 좋아요. 이렇게 대답하면 나락입니다. 밤이 왜 좋은지 얘기를 해야 된다는 거죠. 이 실수 되게 많이 하세요. 이건 실수라기보다는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평소에 대화를 이렇게 하기 때문이에요. 밤이 왜 좋아요,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는 거 특정하게 얘기를 해줘야 돼요. 밤에는 별로 덥지가 않기 때문이다. 이렇게 가져야 되는 거죠. 아니면 밤에 나는 콰이어트한 그 분위기를 좋아한다. 아니면 나는 밤에 야경을 보면서 쉬는 것을 좋아한다. 이런 식으로 뭔가 특별하게 얘기를 해줘야 된다는 거지. 그럼 일단 문장을 만들어 볼까요? 나는 나들이 가는 걸 선호합니다. 이렇게 문장 만드시면 돼. I prefer to go on a picnic, 뭐 in the morning, in the afternoon, at night.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해주셔야 되는 거지. 뭐 새벽에, after midnight 이런 식으로 특별하게 얘기를 해주셔야 돼요. 뭐 예를 들어서 나는 뭐
아침에 갑니다 라고 했다면 이유 뭐라고 말씀하셔야 돼? 난 아침이 너무 좋아 이러지 말라고. 나는 주로 아침에 나들이를 갑니다. 왜냐하면 나는 주로 밤에 일을 하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특정하게 얘기를 해줘야 돼. 그래서 나는 아침에 더 시간이 한가합니다. I'm free in the morning because I usually work at night in the evening. 이렇게 얘기를 해주셔야 돼. 아니면 나는 밤이 좋다. 난 주로 밤에 간다. 왜냐하면 나는 난 더위가 너무 싫다. I don't like the heat. 나는 더위가 너무 싫다. 아니면 난 야경 보는 걸 즐긴다. Because I enjoy night view. 이렇게라도 말씀해 주셔야 돼요. 자, 여러분 이유 말할 때 있잖아요. 절대 I like it because it is good. It is nice. 이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특별하게 얘기를 해줘야 된다는 거 꼭 기억해 주세요. 이렇게 15초짜리 이유 물어볼 수 있어요. 이럴 때 한마디라도 정확하게 얘기해 주는 게 중요해. 많이 얘기하려고 하지 마세요. 정확하게 얘기하는 것에 집중하세요. 단 한마디를 얘기하더라도. 7번. 우리를 너무나 괴롭게 하는 7번. 해석은 되셨습니까? 네가 만약에 어떤 나들이 계획을 세우고 있다면 which type of food? 너는 어떤 종류의 음식을 여러분 be likely to 이게 뜻이 뭔지 아세요? 무엇을 그냥 할 것 같다 의미를 갖고 있거든. 그러니까 해석해보면 이런 거예요. 너는 나들이를 간다면 어떤 종류의 음식을 가져갈 것 같니? 어떤 음식을 가져갈 의향이 있니? 이런 질문이에요. 이유까지 물어봤습니다. 이거는 30초짜리이기 때문에 이유를 되게 디테일하게 말씀해 주셔야 돼. 그러면 뭐 가져간다고 하실래? 이 7번 문제가 되게 사람을 미치게 해요. 공부할 때. 이 30초가 되게 애매한 시간이야. 짧지도 않고 길지도 않고. 근데 뭔가 말하려고 하면 이게 30초가 안 채워져요. 그러니까 한마디 얘기하고 그 다음이 안 나와. 이런 게 참 만만치 않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을 제가 현강에서 여러분들에게 노하우를 전수해 드리거든요. 그걸 학원에 나와서 계속 연습하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나와도 이 30초를 잘 대처할 수 있는 연습을 계속하게 되는 겁니다. 그 노하우만 알게 되신다면 여러분 7번 문제 어떤 문제가 나와도 다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실 겁니다. 시간 끌지 마시고 얼른 현강 나오셔서 저랑 같이 토스 같이 공부합시다. 이런 문제들 껌이에요. 그냥 해석할 수가 있어요. 그냥 답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들 스스로 한번 영작해보면서 답변 한번 만들어 보시고요. 그리고 또 모르는 거 있으면 저한테 이렇게 물어보시고, 네, 그럼 제가 또 영작하는 것도 도와드릴 거니까. 근데 여러분, 근데 그거 이용하지 마. 뭐 구글 트랜슬레이터, 팝하고 이런 거 쓰지 마세요. 이런 거 쓰지 말고 직접 해보고 주변에 있는 영어를 잘하는 전문가나 선생님들한테 직접적으로 물어보세요. 아직 그 컴퓨터가 어떤 우리 언어의 어떤 다양성을 따라잡지 못해요. 그래서 너무 신뢰하지 마시고요. 주변 전문가들에게 그리고 저에게도 언제인지 물어보시면 제가 그런 것들 영작하는 걸 도와드릴 겁니다. 난 인스턴트 푸드를 할 것 같아요. 인스턴트 푸드. 왜냐면 인스턴트 푸드는 포장하기도 굉장히 쉽고 언제 어디서나 쉽게 살 수 있기 때문에 음식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많은 시간을 소비할 필요도 없고, 그러니까 화려한 대답을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납득이 되는 말을 해줄 수 있느냐, 그 이유가 충분히 설득력이 있느냐, 그거를 잡아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리스닝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서가 딱 뜨는 순간 큰 제목을 먼저 보라고 했었죠. 보니까 Ace Car Rentals, 무슨 뭐 차 렌트해주는 어떤 회사의 스케줄 같은데요. 준비 시간 45초로 갖게 될 때 이 내용을 꼼꼼하게 보라고 했었죠. 솔직히 말하면 요즘 추세에 많이 나오는 그런 패턴의 문서는 아닙니다만, 그러나 어떤 식으로 문서가 나올지 몰라요. 추세는 이렇지만 비주류인 것들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풀어보는 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어서 자, 이 문제를 가지고 왔는데요. 자, 8번 문제 리스닝 한번 들어볼게요. Where is the Ace Car Rental Company located? 들으셨어요? 뭐래요? 그렇죠. located. 요것만 듣고 푸는 겁니다. located. 이 카 렌탈 회사가 어디에 위치되어져 있냐 이런 뜻이었죠. 이렇게 단어만 듣고 감과 촉으로 푼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뭘 지르면 돼요? 답만 지른다고 한다면 요거 그냥 그대로 얘기해 주면 되는 거죠. 그냥 그대로 읽어요. 예? 그냥 그대로 읽어. 문장을 못 만들겠어도
쫄지 말고 주눅 들지 말고 그냥 지으라고. 234 Desmond Avenue, Portland, next to the airport. 그냥 읽으라고요.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완벽주의자 성향 버리라고. 소통이 되는 순간 점수 그냥 뺨 받는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럼 문장을 만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렇게 하면 되죠. It is located. It is located. 아이고. 이렇게 문장을 만드시면 더 훌륭한 답변이긴 하지. 그리고 이런 주소를 얘기할 때는 at을 넣으면 돼요. at 한 다음에 쫙 그냥 읽으시면 돼요. It is located 이것도 못하겠다 그러면 그냥 이렇게 하세요. It is at 이렇게 하세요. 이것도 문법적으로 맞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문장을 만들 때 뭔가 문장을 못 만들 것 같으면 그냥 it is 한번 넣어보세요. 한 70, 80%는 얼추 괜찮아요. 맞아요. 이거는 뭐 크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어요. 그럼 두 번째 질문 한번 들어볼까요? Do I have to return the cars on the following day?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Do I have to return the cars on the following day? 두 번째 문제는 무조건 yes or no 문제가 출제된다고 했었죠. 자, 한번 문제 한번 보고 들어보세요. Do I have to return the cars on the following day? 내가 차를 반납해야 되니? On the following day. Following day가 뭐야 또? Following day는 그 다음 날이에요. 다음 날. 내가 다음 날에 이 차를 다시 반납해야 됩니까? 이거였어요. Yes예요, No예요. 뭘 보고 알 수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이런 메인 문서 위아래로 있는 이런 여분의 메시지를 꼭 확인해 주셔야 돼요. 이걸 보고 알 수가 있었던 거죠. 뭐래요? 모든 차량들은 must be returned. 반납이 되어져야 됩니다. By 10 a.m. 10시까지요. The following day. 그 다음 날에. 그 다음날 10시까지 무조건 반납이 되어줘야 한다고 합니다. 자, 요것도 발음 기억해 주세요. 이거 다들 vehicle 이렇게 읽으시는데 아닙니다. vehicle입니다. vehicles. 아시겠죠? vehicle 아니에요. 그리고 V 발음 똑바로 vehicle 아래 입술 깨무시고 vehicles. 네. actually yes 한 다음에 그대로 읽으면 되겠죠. 우리 마지막 문제 한번 들어볼까요? I am thinking about renting a car from Monday to Wednesday. Do you have any vehicles available? 자,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I am thinking about renting a car from Monday to Wednesday. Do you have any vehicles available? I am thinking about renting a car from Monday to Wednesday. Do you have any vehicles available? 예, 그러니까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내가 차를 렌팅할 건데 내가 이용할 수 있는 차량이 있니에요? 예스요, 노예요? 예스 같은데요.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네, 여기. 아니지. 북트는 이게 이미 예약이 된 거야, 그죠? 그럼 요거는 쓸 수가 없는 거네. 그죠? 그러면 뭘 얘기해 주면 되는 거였어요? 요 빈칸 있는 거, 이 차량을 얘기해 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코노미랑 full size vehicle이랑 SUV가 있네요. 네, 요걸 얘기해 주면 되는 거였네. 네, 그러면 세 개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첫 번째는 이코노미네요. 그러니까 이코노미가 경제적인, 그러니까 돈이 좀 연비가 좋은 뭐 이런 뜻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소형차 같은 느낌. 소형차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스탠다드는 할 수 없고 풀 사이즈 대형차, 조금 큰 차들 이용 가능하시고요. SUV도 가능하십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세 종류의 차량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 좀 좋다고 했었죠. 어떻게 하면 될까요? Okay, there are 3 types of vehicles. 이렇게 얘기 좀 좋지. 그런 다음에 the first one is 한 다음에 쫙 얘기해주고 second one is, last one is 이렇게 나열하듯이 차분하게 말씀해 주시면 되거든요. 근데 디테일하게 얘기 좀 좋잖아요. 이 비용까지 얘기 좀 좋을 것 같아. $28 하루에 $28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문장을 못 만들겠으면 그냥 이렇게 얘기해. The first one is economy. $28 per day. 그냥 그대로 읽어주시면 돼. 이 그대로 읽는다는 게 여러분 절대 막말이 아니에요. 이것도 물어보는 거에 대한 정보를 확실하게 전하고 있기 때문에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엄청나게 소통을 잘하는 거예요. 아니 뭐 이런 거 이렇게 말씀하셔도 돼. $28의 비용이 들어야 하루에 어떻게 표현하면 될까? 비용이 든다라는 표현 알고 계세요, 여러분? It costs
Yeah, the first one is economy. It costs $28 per day.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돼요. Second one도 마찬가지야. Full size vehicle. It costs $67 per day. 뭐 이런 식으로 말씀해 주시면 되겠지. 여러분 10번 문제는 오히려 제일 쉽습니다. 어떻게 보면 여러 개를 말을 해야 되지만 대신 디테일함을 되게 봐요. 그래서 최대한 연관되어 있는 것들을 정확하게 얘기를 해주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차량 종류뿐만이 아니라 비용까지 얘기를 해줬다면 더 좋은 답변이 됐을 것 같은데요. 넘어갑니다. 자, 마지막 11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하죠. 11번 문제 가장 배점이 높은 문제죠. 그죠? 자, 일단 해석은 내셨나요? 뭐래요? Companies should prevent employees from using social networking websites and work. 뭐래요? 회사는 prevent, 막아야 된다. 뭘 막아야 되는 거예요? 직원들을 뭘 하는 걸 막으래요? 직장에서 소셜 네트워킹 웹사이트를 이용하는 것을 막아야 된대요, 회사에서. 직원들이 너무 딴짓하나? 막아야 된다는 것에 넌 동의하냐, 동의하지 않느냐. 동의할래요? 안 하실래요? 내가 회사원의 입장이라면 겁나게 기분 나쁘겠다, 그죠? 아니, 뭐, 이게 자유를 외치는 이 시대에, 아니, 소셜 네트워킹, 그러니까 인터넷을 못 쓰게 한다는 거 아니야. 이걸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습니까? 그죠? 말이 안 되는 건데, 일단 여러분, 이런 주제가 나왔을 때 제가 뭐라고 했어요? 본인의 개인적인 생각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어디를 선택했을 때 좀 더 잘 말할 수 있을까 선택하라고 했었죠. 그래서 준비 시간이 45초예요. 그러면 동의할지 말지를 본인이 빨리 선택을 하셔야 되고, 어떤 식으로 얘기할 건지를 빨리 결단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저라면 동의도 안 할 것 같아요. 나는 회사가 직원들 소셜 네트워킹 웹사이트를 이렇게 이용하는 것을 막으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소셜 네트워킹을 통해서 직원들이 되게 다양하고 무궁무진한 아이디어와 정보를 얻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게 굉장히 업무적으로 효과를 줄 수가 있어요. 요즘 벤치마케팅 같은 것도 많이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내가 어떤 정해진 틀 안에서 갇혀 있는 것보다 이런 소셜 네트워킹 망을 통해서 나의 안목을 더 넓힐 수 있지 않을까요? 그죠? 그게 더 업무 효과를 줄 수도 있고. 그리고 회사에서 일만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틈틈이 쉬는 시간도 있고. 그럼 우리 쉬는 시간마다 SNS도 하고 소셜 네트워킹 막 하잖아요. 무수히 많이. 그죠? 그걸 통해서 잠깐 머리도 좀 리프레시도 하고 좀 스트레스 좀 풀면서 좀 숨을 쉴 수 있는 그런 시간적인 여유도 좀 줘야죠. 그래서 직원들이 이런 소셜 네트워킹 웹사이트 같은 걸 통해서 어떤 즐거운 시간도 보낼 수 있고 스트레스 해소에도 도움이 된다. 이런 식으로 좀 적용을 했을 것 같아요. 근데 반대로 또 얘기를 한다면 어떨까요? 그렇죠. 소셜 네트워킹 웹사이트는 굉장히 뭐라고 해야 되지? 우리의 업무를 회사 내에 있는 직원들의 업무를 방해할 수가 있어요. 우리 뭐 그런 거 있잖아. 시험 공부하다가도 카톡 한번 올려봐. 그럼 그 카톡에 또 막 시간 엄청나게 쓰고, 그죠? 아니, 인터넷에 뉴스 하나 떠봐. 그거 계속 보게 되잖아. 평소에도 안 보지도 않았던 경제 뉴스 막 보고 있고, 그죠? 이렇게 어떤 유혹에 빠질 수가 있어. 내 업무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너무나 큰 방해 요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막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해 줄 수도 있겠지. 아니면 회사는 일을 하러 오는 곳이기 때문에 소셜 네트워킹 웹사이트라는 것은 퇴근 후에 얼마든지 개인적인 시간을 통해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업무 시간에 working hour time에 소셜 네트워킹 웹사이트를 막 하고 막 SNS 하고 이런 것들을 하는데 괜히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업무에 집중해야 된다. 그게 업무 효과에 좋다. 뭐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하실 수도 있고. 그러니까 어느 쪽을 선택해도 다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문제였는데 이 11번 문제도 7번 문제와 유형이 똑같다고 했어요. 단지 그 말하는 시간이 좀 길 뿐인데 이것도 여러분들이 많이 부담스러워하는 문제 중에 하나예요. 고득점이 필요하신 분들은 11번 문제 열심히 하셔야 되는데 이걸 또 빠르게 내가 어떻게 답변할 건지 무엇을 얘기할 건지 딱 그 결단하는 연습을 학원에서 많이 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 이제 토익, 토스 공부하시는 분들, 공부할 예정이신 분들, 집에서 혼자 끙끙대거나 인강 보면서 이걸 언제나 공부해야지 그 고민에 빠지지 마시고 제가 간단 명료하게 이렇게 공부하면 됩니다 라는 것을 제가 정리해서 심플하게 알려드릴 거기 때문에 빨리 현장 나오셔가지고 저랑 같이 공부합시다. 토스 이거 쉬운 말이 금방 끝내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한번 1번부터 문제 쫙 풀어봤는데요. 이렇게 저의 해설과 내용이 무슨 뭐 절대적인 정답은 아니에요. 스피킹은 다양한 답변이 정답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본인이 갖고 있는 아이디어를 좋은 답변으로 취급하셔도 돼요. 헛소리만 아니면 괜찮은 거기 때문에 그래서 다양한 답변들을 연습해 보는 것도 굉장히 좋고요. 더 중요한 것보다 이렇게 풀어봤던 문제를 다시 한번 제대로 풀어보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조금 귀찮고 힘들더라도 이 모의고사 다시 한번 풀어보세요. 예, 그게 굉장히 피가 되고 살이 됩니다. 오케이? 네, 여기까지 한번 문제풀이 해봤고요. 개인적인 질문 있으시면 제 이메일로 언제든지 질문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케이? 수고 많으셨습니다. 바이.